엄마하고 신경이하고 투덜투덜 싸우고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엄마와 자녀와의 갈등. 이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 피아니스트 될 거야? 엄마 돈 없어. 너 피아노 배우려면 돈 많아야 돼. 엄마 피아노 못 사줘. 이렇게 좀 버텨보라고.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져.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잘 활용하면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고. 믿어주면 되겠다. 우리를 믿어주고 아이를 믿어주고. 그렇지.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 저는 체육을 시키고 싶어요. 아빠도 운동선수였고 이찬이 아빠가. 그리고 이찬이도 되게 활달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에 대한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공부에 대한 집중력은 되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 상담을 갔는데 애가 활동적이다 보니까 약간 수업 시간에 잘 못 앉아있고 이러는 게 약간 집중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주의력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약간 학습지를 사가지고 너무 싫어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두 장씩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걸 또 창의력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고민도 많다. 몇 살이지? 4살 아니야? 3살. 3살. 만 3살. 3살짜리. 3살에 이제 겨우 기저귀 띄고 나가서 놀고 싶어 하고. 네. 그런 아이를 뭘 시킬까? 왜 시키냐고. 그러니까 너무 수업 시간에 또 제대로 못 앉아있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애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지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뭘 해봐라. 이제 선생님이 그랬나 보죠? 네네네. 그래서 학습실 사서 애 보고 풀어보라 그랬어. 애가 잘 풀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이렇게 성극기나 같은 동물 찾기 이런 거로 이제 몇 개씩 하다 보니까 칭찬 스티커 붙여주고 잘하면 잘했어요 이거 한 페이지 완성하면 스티커도 붙여주고 하니까 점점 보이더라고요. 집중하는 게. 그런데 또 사교육 이런 거에 또 뭔가 내가 얽매이는 게 아닐까 또 막 이런 또 걱정을 또 하더라고요. 애가 또 창의력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약간 시켜놓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애가 또 엄마한테 와서 공부 또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았다가도 뭔가 걱정하고. 근데 우리 그냥 저 다른 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저기 아프리카에서 3살짜리 아이를 잡아놓고 지금 학습지를 시키고 있다. 우리가 보면 어떨까? 참 엄마가 적극적이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좋은 엄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아니야? 엄마 미쳤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그래. 3살짜리 뭐 학습지를 시킨다? 엄마 미쳤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안타깝기만 해. 저걸 왜 할까? 저 연령에는 나가 놀아야지. 집에서도 뭘 가지고 애가 계속 탐구해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깨트려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 멋대로 해야지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 아이를 주의 집중력 없다고 데려다가 얘기했듯이 아프리카 지금 저 나라에서 3살짜리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 이거 지금 여기 틀렸잖아. 여기다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했어? 너 이거 선 이렇게 그어야지. 이렇게 그으면 삐뚤어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냐고. 바람직해 보여? 근데 내가 할 때는 그걸 생각을 못 해. 남이 할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내 일, 내 아이, 나하고 관계된 거는 이 기준이 다 흐트러져 버려. 여러분들 아이들을 그 동네에서 잘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잘 나가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 세계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어? 세계적인. 엄마들은 전부 글로벌 리더들,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다 하면서 비교는 누구 하고 하냐? 옆집 아이하고 해. 쟤는 저런 거 하는데 우리 아이 안 해서 큰일 났다. 우리 애 큰일 났구나. 눈을 좀 멀리 보라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그 아이들하고 이 다음에 세계에 나가서 경쟁이 될 거 아니야. 아이들 마음대로 뒹굴고 뛰고 뭐 넘어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저런 아이들하고 탁 앉아서 주의 집중력 키우기 위해서 이거 문제 풀고 있는 아이하고 이 다음에 누가 더 크게 되겠냐고. 엄마들은 몰라. 난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아이를 좀 신나게 놀릴 수는 없을까? 그냥 노는 꼴을 못 보잖아. 노는 꼴 봐? 애들이 놀기만 하면 벌써 또 뭔가 시켜야 되는데 쟤 왜 저러고 있어?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 막 엄마가 또 쳐줘야지. 그랬나 보지. 웃는 거 보니까.
제발 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의 집중력이 없어. 그러면 걔가 크면 훨씬 나아져. 어른들 중에 주의 집중력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 줄어들잖아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 근데 그 억지로 하다 보면 걔는 주의 집중력은 생길지 몰라. 해보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하던 애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 나아졌어.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시켜. 나 걔는 싫어.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속에서 엄마하고의 갈등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고. 그 다음에 사춘기 돼서 엄마보다 힘 세지면 탁 싫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떡할 거야? 붙잡아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나는 30년 전부터 엄마들한테 학습지 시키지 마라. 학습지 여러분들 시키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꼬박꼬박 하는 애 봤어요? 밀린 적 없이 다 했어? 학습지를 하는 애 중에서 만약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날 제때 하는 애가 있다면 걔는 문제예요. 걔야말로. 사람이 아니야, 기계지. 그러니까 그거를 풀게 하기 위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계속 실랑이를 해야 돼. 엄마 잔소리 해야 돼. 그러면 그 아이가 학습지를 풀면서 동그라미를 제대로 치고 선을 제대로 긋고 정답을 찾는 거는 늘런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분노가 쌓여. 또 불안해.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뭐 엄마가 혼 안 내도 이거 할 거라는 걸 알면 자기가 못했을 때 은근히 불안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걔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다. 3살이에요, 이찬이가.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된 게 처음에 문제가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찾는 거였는데 얘는 다른 걸 동그라미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과면은 사과를 동그라미 해야 되는 얘는 복숭아를 동그라미 한 거예요. 너 왜 이걸 동그라미 했냐고 할 때 난 이게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래야지. 그거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 동그라미 그 3살짜리가 지금 사과하고 사과를 동그라미를 쳐야 될 이유가 뭐 어디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동그라미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엄마는 너 왜 사과하고 동그라미 사과하고 같은 걸 동그라미 해야지 복숭아는 왜 복숭아에다 동그라미 했냐 이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아이는 나 뭐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그대로 답을 맞춰간단 말이야.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럼 결국 그 아이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순종적이고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 만약 그런 걸 3살에 맞춰서 하려면 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도 하지 말라고. 아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럼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다른 애들 다 하지 않는다고. 외국 아이들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요 동남아시아의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좀 해. 그렇지만 저 유럽에 가면 누가 지금 3살짜리를 붙들어서 5살짜리를 붙들어서 시키냐고. 다 시킨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제는. 왜? 나는 우리 아이를 이 다음에 세계적인 무대에다 내보낼 거다. 그러면 세계의 아이들을 봐야지. 내가 어떻게 옆집 애 보고 옆집 엄마 보고 그 엄마 하는 대로 그 아이 하는 대로 시키려고 하냐. 그건 내가 나 스스로를 좁게 만드는 거지. 특히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100세 시대라는 얘기 들으면서 살잖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자랄 때는 100세가 더 넘을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100세라고만 하자 이 말이야. 100년을 사는데 10년을 못 놀려? 안 돼. 10년만 신나게 좀 놀려보자고. 그러면 얘네들이 10년 후에는 놀다 지쳐갖고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내 말을 믿어주면 좋겠고 나는 멀리 내다보면 정말 답답한 거야. 왜 10년을 못 놀려주지? 아니 100년 살 아이들을 10년을 왜 못 놀려주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엄마들이 노력해야 되는 영역과 노력 안 해도 되는 영역이 헷갈려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습지를 시키고 이 책을 좋아하기 위해서 갑자기 독서 토론 학원을 막 어릴 때부터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8살, 9살, 10살, 12살까지도 오감으로 경험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오감으로 좀 많이 자극을 해준 게 뭐가 있었냐면 파주 출판도시만 가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어린이 도서 출판사들이 다 있는데요. 거기 출판사마다 놀이터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고 책만 쫙 놔둔 게 아니고 오감으로 느끼도록 놀이터가 각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러 가는 건 놀이터를 가는 거다라는 이게 같은 의미구나. 또 오감 중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교보문고를 가면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게 책 냄새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 시그니처 향 같은 게 있어서 애들이 엄마 여기 있으면은 책 냄새인가 봐 이래가지고 그 찾아가지고 그 방향제를 집에다 이렇게 살짝 뿌려놨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책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 남자애들도 막. 근데 막 뛰어더니 잠깐만 이 집은 책 냄새가 난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교보문고는 한 번씩 다 갔거든. 그래서 음악도 막 그런 데서 틀어놓은 거 틀어놓고 근데 진짜 얘는 책을 안 좋아했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애들이
자연히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어머 여기 보니까 책을 읽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애써야 되는 거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환경 조성하는 데는 힘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학원비를 들여면서 내 돈 들이면서 애가 싫은 거를 자꾸 시키는 거 하니까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나는 한 지금 30년 이상을 제발 애들 학원 뺑뺑이 돌리지 마라 그러는데, 학원은 돈을 내잖아. 엄마들이 돈을 지불하면 뭔가 얻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 얘가 뭔가 거기서 얻어오고 뭔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학원에 보내지 말고 놀려라. 노는 건 돈이 안 들어.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착각을 좀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주위에 학원에 가는 문화가 아주 정착이 돼버려서 이걸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보자고. 아, 아이 놀려도 초등학교 가니까 글씨가 알아서 터득하더라. 영어 안 가르치고 했는데도 처음에는 다른 애들보다 못해서 쩔쩔매더니 한 1년 지나니까 다 따라잡더라. 이런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학원 뺑뺑이 돌려서 아이들이 엄마 거부하잖아.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오히려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나가게 하고 가족과 차단하게 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부모가 어떤 관계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느냐. 절대로 학원 뺑뺑이 돌린 엄마 아빠를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이제 잘할 때는 다른 애는 저 학원에 다니고 쟤는 저런 데 다니고 저런 데 나는 못 가. 그럼 우리 엄마가 원망스러워.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 그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가 뭘 해줘야 되냐, 뭘 시켜야 되냐, 어느 학원을 가냐, 뭐 피아노를 몇 살부터 가르쳐야 되냐, 뭐 영어는 몇 살부터 가르치는 게 좋냐,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발전하게 돼 있어. 내적 성장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잘못되려고 거꾸로 가는 애 없어. 다 뭔가 하나 나도 알아가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지 절대로 뒷걸음질 치고 나쁜 데로 가려고 하는 아이 없어. 근데 엄마들은 그걸 먼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부작용도 생기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발 한 걸음, 두 걸음씩만 뒤에 서서 아이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멋들어지게 해낼 수 있는데 괜히 엄마들이 미리 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돈 들어하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돈 들여야만 뭘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은 많이 놀리면 되는 거네요. 제발 이 학습지 풀는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블록놀이 해. 그리고 엄마가 팍 망가뜨려 봐. 엄마는 잘 쌌게만 가르치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가 그래서 아이고 엄마는 쓰러뜨렸네. 그럼 아이들이 깔깔깔 대고 좋아해 오히려. 엄마가 잘못하는 거를 보고 더 좋아해. 그럼 아이하고 엄마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런데 정답 안 하면 또 야단치고 뭐 야단은 안 쳐도 벌써 눈짓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러면 애들은 그때부터 불안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서 재밌게 놀릴까 또 그러면 어떻게 놀릴까 고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가 가는 대로 뒤쫓아가면서 같이 놀아주라. 근데 맞는 것 같아. 저도 애들이 맨날 데리고 나가니까 애들이 아 이제 그만 나가겠다고 엄마 나 집에서 좀 편안하게 좀 쉬게 해달라고 왜 또 나가자 막 이렇게 이제 엄마 성격 자체가 이제 외향형이니까 가자 이랬더니 엄마 나 조금 좀 집에서 좀 차분하게 책 좀 읽을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놀리는 것도 아주 그냥 많이 놀려야 돼. 놀리지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문제야. 이제 아이들에게 어려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어릴수록 많이 경험을 하게 하면 그 아이들의 발달에 좋다 그러는데 저는 보면 아까도 뭐 주말에 네 식구가 다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꼭 나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면 견문은 넓어질 수 있지. 그러나 사실 3살, 4살 때 본 거 기억해요? 기억 못해. 그런데 엄마들은 끌고 다녀. 그럼 뭐 나 대단히 아이 교육상 좋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아이들 기억에도 없어. 그런 걸 비싼 돈을 들여서 뭐 어딜 데려가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편안히 놀리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놀면 나는 어쩔 때 보면 왜 저렇게 아이들을 차분하게 그냥 집에서 못 데리고 놀고 그냥
막 밖으로 끌고 다닐까. 그럼 그 아이들은 이 다음에 차분하게 앉아서 뭘 못해. 뭔가 계속 나가서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때 이 아이들이 밖으로 겉돌으면 돼? 앉아서 집중해야 되잖아. 집중하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뭘 해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험을 시킨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꼭 어디를 데려가야만 아이들 견문 높이고 뭐 교육상 좋다. 이런 생각을 좀 고치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에 애들이 좀 있어도 괜찮겠다, 그지? 주말에만 가끔 데리고 나가도. 아니 어쩔 거야. 지금 그거 나는 죄책감 직장 느낄 가야 필요가 되고 없어. 직장에 어쩔 수 가야 없어. 되고 할 수 없이 지금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맞아. 없으니까. 예, 오늘들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기 교육으로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자기들의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또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거였는지도 얘기를 했고 또 동기화되기 전에는 소용도 없더라. 효과도 없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들이 동기화될 수 있다. 스스로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오늘 좀 도움들이 됐을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학습지를 당장 없애면 아 잘했어 잘 생각했어 아주 잘 생각했어. 하지 않은 학습지가 쌓이는 만큼 아이들의 분노가 쌓인다. 그 생각을 하세요. 쪼르기 전에는 먼저 절대 시키지 말자, 두드려서. 조르기 전엔 절대로 시키지 말자가 아니지. 졸라도 졸라도 또 오히려 미루고 미루다가 해줘라. 한 번 더 간절하게 만들어. 간절할 때. 밀당이 필요하네, 그것도.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 못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럼 이제 아이들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효과도 좋은 거예요. 오늘 그것만 하나 배웠어도 보람 있죠? 네. 됐어요.